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최근에 블록체인 관련된 ICO나 프로젝트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유메리움의 정직한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매우 정직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메리움 프로젝트하고 정직한 대표님의 소개를 간단히 먼저 해주시고 얘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이 첫 번째 고귀한 자리에 저희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유메리움이라는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게임 이코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프로토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저는 정직한이고요. 홍준 대표님하고는 저희가 쫄투 할 때 처음 뵀죠. 처음 뵙고 말씀 나눴는데 이렇게 또 한 번 이렇게 자리가 돼서 더 깊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너무나 이제 고맙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건너간 지 이제 13년째고. 한국, 일본, 미국. 네, 그렇죠. 그리고 게임 쪽에서는 제가 이제 200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14년째 이제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자리 갖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첫 번째로 어떤 팀을 소개해 드릴까 되게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어떤 비즈니스든 뭐 모바일 때도 그랬고 인터넷 때도 그랬고 게임 비즈니스가 결국 굉장히 어떤 새로운 이 생태계와 어떤 시장이 열렸을 때 마중물 역할을 하고 큰 이 어떤 밸류를 나타내는 요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이제 정직한 대표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에서도 다양한 게임 산업을 만들어내시고 성공했던 전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메리움 이 프로젝트를 첫 번째 저희가 모시게 됐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대표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한국 그 다음에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뭐 한국에서는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일본에서는 또 어떤 게임 쪽 사업을 하셨고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그거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국에서는 원래는 제가 엔지니어였었고 그래서 이제 SBS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처음에는 SBS 인터넷이죠. 초창기 이제 2000년도 막 넘어갈 때쯤에 인터넷이 나오면서 방송국에서도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기 시작한 그런 타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 방송의 초기 시절에 이제 엔지니어로서 실제 개발을 하시는 개발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초반에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의 그 IT가 굉장히 발전이 되면서 이제 일본이나 외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게 이제 인연이 돼서 이제 2000년도에 제가 이제 일본의 회사에서 이제 오퍼가 와서 엔지니어로 이제 가서 엔지니어로 일본에 진출하신 거군요. 진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온라인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게임이 이제 일본에 하나둘씩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2003년도였는데 그 게임온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뮤라는 게임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관심 갖게 그걸 보고 있었는데 이제 엑사이트 재팬이라는 회사에서 저한테 이제 엔지니어로 오라는 또 오퍼를 그때 받아서 이제 그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게 됐었고요. 일본에 건너가셔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제가 초기에 한 3년 정도는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고 엑사이트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그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게임 사업 쪽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거죠. 근데 저희 회사가 이제 한국에서 게임을 라이센스를 해서 일본에서 로컬라이즈해서 서비스라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개발자로서 이제 그런 코드 받아서 이렇게 로컬라이즈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근데 회사에서 이제 유일하게 제가 혼자 한국인이다 보니까 뭐 통역도 시키고 막 여러 가지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겠죠. 뭐 한국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필요하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초반에는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저희 서비스가 사실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때 당시에 야마무라 사장님이라는 저희 대표님이 너 한국 가서 왜 안 되는지 찾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저를 한국에 보내셨고 이제 그 원웨이 티켓을 주신 거죠. 원웨이 티켓으로 못 찾으면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서 보내셨고, 그래서 한국에 와 보니까 이제 그 아이템 가금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이제 나온다는 걸 알게 됐고, 그렇죠. 뭐 부분 유료화나 아이템별로 유료화는 이런 방식이 많았죠,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을 보고 그럼 저희도 그걸 도입을 하자고 이렇게 해서 저희 회사도 이제 2004년도 말에 그 모델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출, 동접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일본에서 어쨌거나 한국에 있는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들을 넣어서 일본에서 사업을 성공시킨 계기가 됐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 계기에는
그 사업적인 모델에서 월정액에서 아이템 가금이라는 걸 넘어가는 그 흐름 속에서 저희도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제 하고 났고,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가면서 엑사이트 재팬이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저희 뭐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을 다 뭐 가만히 앉아 있으면 4, 5억씩 막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는데. 아 그러면 대표님도 그때 4, 5억씩 돈을 벌 수 있었죠. 네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근데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아니 한국에서도 이게 되고 일본에서 되면은 그러면 대만이나 뭐 중국이나 뭐 미국에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뭐 중국에서는 그 당시에 뭐 어떤 회사가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몇 개 회사가 시작하는 회사가 있었고, 대만도 뭐 간만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회사한테 제안을 했는데, 이제 상장 그 직후였기 때문에 다들 이제 뭐 모험을 하기보다는 자리를 꼭 지키는 이런 모드로 혜택을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이제 이 얘기를 듣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그냥 내가 혼자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를 퇴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사업을 이제 하게 된 거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순탄했냐면 그렇진 않고요. 그렇죠. 우여곡절은 많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첫 애가 나온 지 이제 몇 달밖에 안 된 때였는데, 이제 당연히 우리 와이프도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이제 그게 제가 인생에서 미국을 처음으로 간 게 그때였거든요.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당연히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펀딩도 쉽게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쉽게 되지 않았었고,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게 안 돼서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그 전에 회사의 이제 대표님이랑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그 상황을 말씀드렸더니만 그럼 내가 투자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미국 사업까지 시작하게 그렇죠. 된. 그래서 그럼 결국 미국에서는 완전히 게임 사업을 하시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메리움의 어떤 프로젝트의 근간이 된 혹은 원래 했던 게임 사업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유메리움이랑도 약간 연관이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월정액이라는 게임을 열심히 개발해 가지고 이제 준비가 되면 딱 나오는 그런 구조였다면, 이제 아이템 가금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구조였냐면은 게임을 다 만들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만든 다음에 이제 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막 내면은 그에 따라서 게임을 개발을 더 해가지고 이제 알파, 베타, 보통 뭐 단계별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 당시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그 베타 할 때 그 초기에 인플루언서들이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건 엄청나게 귀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비스에서 이제 크게 성장하는 걸 봤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때 아이템 모델이 나왔을 때는 그런 초기에 인플루언서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이제 뭐 선물 카드 좀 준다든지 준다거나 뭐 게임 내 아이템을 나중에 뭐 좀 준다든지 권한을 준다거나 이런 거밖에 없었죠. 그 정도였죠. 사전 예약자들에 대한 혜택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고. 근데 그런데도 물론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다 게임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전 회사를 매각을 했을 때는 저는 솔직히 돈을 좀 벌었죠.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돈을 좀 벌었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서비스에 도움을 줬던 그 유저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큰 혜택을 받지 못해. 물론 게임을 재밌게 즐기시긴 했지만 그것만 남은 거죠. 그것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을 봤을 때 이거는 그 회사와 다르게 회사는 이제 프로핏을 내야 되고 프로핏을 내면은 이 주주들이 큰 그 이익을 내는 이런 구조인데, 블록체인은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이 그 블록체인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고, 물론 이제 블록체인 토큰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투자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그거를 이용하게 되는 인플루언서들, 유저들도 토큰을 가지기 때문에 그 세 개의 중요한 요소의 성공 요소인 사람들이 다 같이 주주가 돼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새로운 구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그거를 이제 확장시키게 된 이유는 기존에 실제 뭐랄까 이 게임 산업이 성공하는데 큰 기여를 한 측은 뭐 소위 뭐 플레이어 혹은 유저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적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 혹은 기술이 그런 것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메리움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그게 한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미국까지 가면서의 깨달음이 굉장히 오래 걸린 시간에서 발생을 한 거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해는 됐고요. 그럼 이제 유메리움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메리움 프로젝트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예를 들면 뭐 게임하면 무슨 부가가치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어떤 그래도 게임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타겟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네. 또는 뭐 리뷰를 하거나 네. 시해하거나 네. 이렇게 게임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의 기여를 했을 때 네. 이제 토큰을 드리는 네. 그러니까 회사의 지분과도 같은 네. 그리고 이 에코시스템 안에 사용이 가능한 네. 이제 토큰을 드리는 이런 네. 구조이고요. 그리고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기존의 방법은 이제 앱스토어나 아니면은 이제 스팀이나 이런 데 올리게 되면은 네. 그럼 이제 플랫폼이 알아서 이제 그 프로모션을 해주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써서 그렇죠. 유저를 획득해야 되는데, 네. 근데 저희 플랫폼에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유저들이 유메리엄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 게임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낼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이렇게 뭐 홍보도 해줄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존 것보다 훨씬 더 마케팅하기 강력한 툴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기존 플랫폼은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애플, 구글, 스팀 다 30%씩 떼갑니다. 네네네.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30% 떼가냐? 절대 안 그렇고 저희는 아직까지 저희가 얼마를 떼가 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근데 10% 미만의 굉장히 작은 부분만 가져가서 회사가 운영할 수 있을 만큼만 되면은 저희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개발사들한테 베네핏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개발사들에게도 유저에게도 그렇죠. 충분한 혜택이 돌아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운영을 위한 최소의 어떤 수수료적인 측면만 두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공개하겠다. 왜냐하면 사실 유메리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 팀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토큰을 발행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유메리움은 이제 게임에 관련된 어떤 마케팅 홍보까지 포함해서 이 뭘까 생태계나 시장을 키운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럼 유메리움에 올라오는 게임은 뭐 기존 원래 회사에서 만드셨던 게임인 건가요? 아니면 뭐 다양한 게임이 올라오나요? 그렇죠. 그리고 뭐 게임은 무슨 RPG 게임이 나오나요? 뭐 슈팅 게임이 나오나요? 어떤 것들이 나오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거는 이제 세 개의 마일스톤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근데 첫 번째 마일스톤은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임들로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 단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계에는 주로 저희 게임일 거고요. 주로 저희 게임이라 하면 어떤 게임인가요? 저희는 지금 현재 VR 게임 위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VR 게임. 그러니까 VR 게임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근데 VR 게임은 아무래도 현재 그 많은 분들이 그런 그 장비들도 없으실 거기 때문에 VR 장비가 있거나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VR 방에 가서 게임을 즐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VR 게임의 그 측면에서는 아마 저희가 오프라인에 가지고 있는 VR 플러스에 갔었을 때 즐기셨을 때 거기서 이제 토큰 얻으시고 그 얻은 토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저희가 VR 쪽은 이제 주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이제 모바일 게임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PC 게임인데 크립토가 아주 깊게 그 인발브가 되어 있는 게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모바일과 PC 게임이 저희가 이제 이 모델이 워크한다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게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모바일과 PC 게임은 아까 그 VR 게임은 유메리움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임들이 이미 있으시다고 하셨고요.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은 뭐 제휴 관계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뭐 또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뭐 게임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제 심사나 그런 걸 가져서 이제 하겠지만 이제 현재 프루프 오브 컨셉 단계에서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파트너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개발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단계를 통해서 저희가 에코시스템 돌아가는 걸 증명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저희가 외부 회사들하고 같이 일을 할 건데, 근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뭐 큰 회사일 수도 있겠고 작은 회사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이 게임이 좋은지 나쁜지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일단 저희가 하게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이 들어왔을 때에 이제 이 개발 회사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레이징한 금액이나 또는 유메리엄 가지고 보상을 해서 이제 많은 그러니까 개발사들을 참여를 시키고 거기서 이제 에코시스템의 어떤 그로스를 제네레이션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세 단계로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유저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언제든지 그 여기서 프로젝트를 서밋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그 유메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투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좋은 프로젝트는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이 됐을 때는 거기서 마케팅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갈 거고 그 단계가 되면 이제 저희는 필요가 없죠. 그렇죠. 생태계가 알아서 돌아가는. 네. 그리고 지금 이미 제가 보니까 뭐 여쭤보려고 했는데 백서에 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시작해서 그럼 이제 보통은 이제 화이트 페이퍼를 작성을 하고 그걸 공개함으로써 시작을 하는데 일단 그 유메리움은 이제 백서가 준비되고 그걸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럼 이제 좀 그게 구체적인 질문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말씀하신 이 토큰 이코노미 혹은 토큰 생태계가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이용자에게도 나눠주고 기여하는 개발사에게도 좀
그 나눠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뭐 토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 뭐 개발자의 몫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지는 비율이나 뭐 그 다음에 뭐 하드캡, 소프트캡이라 그래서 일단 자금을 유치하는 정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거꾸로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레이징하는 금액은 총 하드캡은 20 밀리언, 소프트캡은 3 밀리언 이렇게 레이징하고 있고요. US 달러 기준인가요? US 달러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개발사와 유저 간에 대해서 봤을 때는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저희가 그러니까 이만큼이 개발사다 이만큼이 유저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백서를 보시면 그러니까 유저가 받는 부분은 20%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사가 받는 부분은 15%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배분을 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개발사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저희 백서를 보시면은 게임이 이제 빅 타이틀이냐, 미들 타이틀이냐, 스몰 타이틀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버지팅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유저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빅 타이틀, 미들 타이틀, 스몰 타이틀이냐에 따라서 총 버짓이 결정이 돼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이 된 그 버짓 안에서 그 게임이 런칭이 됐을 때 이제 타이밍에 따라서 초반에 기여하신 분들이 이제 더 많이 그 혜택을 얻으시고 나중에 조인한 분들은 더 적게 가져가게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백서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토큰 얼로케이션도 표현이 돼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해서 초반에는 이 어떻게 보면 유메리움이 만든 생태계를 믿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금을 내시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이 토큰 이코노미를 발생시키는데 이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누군가는 이 비용을 지불하는 수단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주가 비용을 지불하는 역할을 주로 하시게 되는 거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생각에는 이 게이머들이 여전히 아이템을 사거나 하는 거 할 때 비용 지불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발사나 이런 데들이 수익을 올리고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메리움이 중간에 어떤 커미션을 가져간다거나 이런 구조가 돼 있어야 자금이 원활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혹시 정리가 돼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초반에는 저희가 이제 레이징한 금액으로 아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는 저희가 런할 예정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단계까지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필요한 비용 부분이 굉장히 아주 미니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아직은 좀 잘 몰라서 이제 10% 미만인데 2%보다 높다. 이제 이 정도로만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몇 년 후냐라는 부분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이 돼 있지만 몇 년 후도 저희가 아직은 결정을 하지 못해서 이제 그 저희 백서에 보시면은 이제 그 이코노미가 안정이 됐을 때는 이만큼 더 발행할 것이다. 그렇게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측적으로 아마 진행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유메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토큰의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이미 충분한 안정적인 뭐 수익이나 이 생태계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생태계가 아주 커진다고 해도 뭐 인위적으로 자금을 뭐 이렇게 뗀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아주 적은 부분,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이 획득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이 유메리움 생태계가 만들어 놓은 어떤 토큰의 가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게임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게임을 하면서 그냥 뭐 아까 만족감 이외에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부가가치가 생긴다까지는 일단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유메리움이 만든 이 뭐 토큰 혹은 코인 이 뭐 한 종인지 아니면 뭐 두 종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받았을 때 진짜 뭐 빵을 사 먹을 수 있는지 정말 무슨 현금 교환이 되는 건지 뭐 거래소 상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유메리움 코인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유메리움 코인 한국에서는 코인 토큰이란 말이 다른 말인가요 이게? 다른 말이기도 한데 뭐 그냥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편하신 말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초반에는 이제 ERC20로 저희가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는 이제 토큰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네이티브 토큰을 갔을 때는 코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국에서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갈 거고 그리고 저희의 이제 사용처는 저희가 이제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메리움.com이라는 플랫폼 내에 들어가 있는 게임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VR 플러스의 이제 사용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제휴하고 있는 PC방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가 이제 초기 사용처가 될 거고
이제 여기에는 많은 게임들 들어오고 많은 그 PC방 또는 VR방과 제휴를 하면서 이제 늘어나겠죠.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이제 이 비디오가 나갔을 타이밍에는 이미 이제 저희가 릴리스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다른 각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개별적인 게임들을 다 가서 사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부터 같이 일하던 파트너인 페이레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굉장히 큰 게임들을 이제 국내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이제 결제 부분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결제 시스템은 지금 보면은 뭐 그 크레딧 카드라든지 그렇죠.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피앗 위주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유메리엄이 이제 붙어서 그 크립토 커런시를 결제할 수 있는 옵션이 거기 붙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그 물론 이제 개발사도 원해야 되겠죠. 개발사가 오케이 했을 경우에는 유메리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갈 거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100% 현금으로 환급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사용처를 늘려간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확산됐을 때는 뭐 다른 게임에 관련된 결제나 이런 부분까지 일단 늘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메리움 프로젝트는 새로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거고 이제 ICO를 진행하시게 되는 거니까 보통 그럴 때 이제 새로 이제 법인 혹은 재단을 만들고 그게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소속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유메리움에서는 뭐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로 이제 법인이나 이런 걸 꾸미시게 되나요? 저희가 초반에는 이제 미국 회사로 진행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BVI라는 브리티시 버전 아일랜드라는 데에 이제 회사를 이제 세웠고요. 그래서 그 회사로부터 이제 그 서브드림 스튜디오라든지 VR 플러스라든지 저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업무를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BVI라는 곳에 하고 이제 뭐 협력 관계를 맺고 일하는 형식으로 일단 조직 구조를 갖췄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ERC20 기반의 그 이더리움 ERC20 기반의 토큰을 일단 만들고 나중에 완전 네이티브 토큰 혹은 네이티브 코인으로 바꾸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예를 들면 뭐 블록체인 기본 기술, 코어 기술은 뭐 이더리움을 이용하게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또 어떤 특성의 플랫폼이나 그런 코인들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걸 네이티브로 갈지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거는 공정하고 누구도 다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투명함이라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면에서는 이제 그 트랜잭션이 저희 내부에서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원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면에서 이제 다 그 혜택 다 해당이 되는 게 현재 이더리움이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장 큰 단점은 스피드. 속도의 문제. 달고 있는 수수료도 개인들의 그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수수료가 부과돼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뭐 샤딩이라든지 앞으로 풀어내겠다고는 하는데 그걸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이제 의문들이 누구나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되면은 그대로 이더리움을 가게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당분간은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대안으로 많이 한국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EOS인 것 같은데, EOS라든지 또는 뭐 아이콘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옵션을 많이 가지고 그걸 보고 있기도 하고, 또는 이제 지금 저희가 파트너하고 있는 테타에서 간 네이티브 토큰이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걸 만족시킬 수 있다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오픈되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결정하는 타이밍은 뭐 이제 ICO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속도를 낸 타이밍에는 결정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 좀 정리해 보면 사실 일단 ERC20 기반의 토큰을 만들어서 이 ICO를 진행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메리움 프로젝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서 뭐 이더리움이 됐든 뭐 이오스나 아이콘이나 혹은 뭐 제3의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있으면 그런 쪽으로 뭐 진행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듣기에도 사실 개발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적절한 곳을 플랫폼을 선택하고 뭐 아마 기간이 있을 테니까요. 만들어서 진행하겠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보통 뭐 비즈니스 로드맵, 테크니컬 로드맵이라고 해서 뭐 매일매일을 정해놓을 수 없지만 보통 이제 분기 단위 정도로 이제 어떤
어떤 우리 일정과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다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유메리움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올 하반기, 뭐 내년 상반기, 뭐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면 2018년 하반기부터 뭐 2019년 뭐 이 정도까지의 로드맵이나 어떤 그 업무 진행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약간은 그 조금 컨서버티브하게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더 빨리 저희가 가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아까 세 단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증명하는 단계는 이제 올해까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말 정도까지 한 6개월 정도 동안은 그렇죠. 진행한다. 그리고 이제 더 어그레시브하게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Q3까지 그걸 하려고 하지만 아마 그 정도까지 이제 선을 보고 있고 그 다음 단계 이제 제 2단계인 이제 다른 회사들을 초대해서 이제 키우는 생태계로 들어오게 하는 그로스 단계는 이제 내년 동안 그거를 저희가 열심히 하게 될 것 같고 제 마음속에서는 그 단계까지 내년 한 뭐 1쿼터까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 정도가 대표님 마음이 늘 급하시군요. 그렇죠. 빨리빨리 가야 하는 게 제 그 생각인데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저희 다음 그 마일스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생태계에 대해서 돌아가는 부분은 이제 내후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저희가 깊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게임 서밋에서 크라우드 펀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건 내후년. 제 마음속에서는 내년 한 중반부터는 하반기부터는 그러니까 나눠 보면 총 전체 이제 생태계가 완성되는 프로젝트까지는 최소한 2년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고 처음에 1단계는 6개월 정도, 그다음에 2단계는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아까 기술이나 비즈니스 로드맵은 맞춰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그 ICO의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금을 모집하는 스케줄인데요. 뭐 예를 들면 뭐 프라이빗 세일, 프리 세일, 그다음 메인 세일 뭐 이렇게 나눠서 퍼블릭 세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어느 정도 기간으로 생각하시고 뭐 어떤 뭐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실 뭐 대략적으로는 있으실 테니까요. 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금 프리 세일의 라운드 2에 지금 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인 세일까지 다 끝나는 게 7월 24일까지입니다. 네, 7월 말 정도까지. 7월 말 정도까지가 이제 다 끝내는 그런 스케줄에 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중간 이상 정도 지금 클로징도 되고 커밋도 돼 있는 상태에 와 있고요. 어떻게 그럼 진행은 잘 되고 계신 건가요? 네, 예정대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관련된 내용 역시나 뭐 백서나 유메리움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저희를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어쨌거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관련된 비즈니스 이런 거는 굉장히 초입에서 처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유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 프로젝트는 아직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고 매우 초창기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경쟁사라고 해야 될까요?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는 곳은 어떤지, 그 다음에 유메리움은 그거 내에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많다고 보이는 부분은 이제 디지털 에셋을 다루는 것들. 그러니까 좀 약간 유식하게 말하면 디지털 에셋이고요. 좀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이템 거래, 개인 간 아이템 거래가 그렇죠. 게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그렇죠. 그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는 왁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각도가 그런 각도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들은 그래서 뭐 에비스, ABYS, 어비스인지 에비스인지 했죠. 최근에 뭐 그 이더리움 기반으로 다이코라고 해서 새로운 뭐 스마트 컨트랙을 걸어놓는 방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또 회자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런 방향성은 저희도 비슷하긴 한데, 근데 이제 궁극적인 그 골면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에 한 1단계, 2단계까지만 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어떤 그 유니크한 점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유저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저가 게임도 서밋할 수 있고 펀딩도 할 수 있고 마케팅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에코시스템 면에서는 저희밖에 없지 않나. 그런 게 이제 저희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쩌면 게임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말씀한 유메리움의 좀 특징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유저가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 다양한 어떤 페이버를 받아간다는 아까 초기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유저가 뭐 펀딩을 한다거나 유저가 이 안에서 다양한 액션을 한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뭐 구현되거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이게 왜 필요한가부터 먼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20년 전, 10년 전, 그리고 지금 오늘날 봤을 때는 이제 게임 인더스트리의 가장 큰 특징이 또 있다면은, 옛날에 20년 전에는 저도 게임이 너무나 좋은데 내가 게임을 개발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운 일이었죠. 왜냐하면은 내가 뭐 서버 클라이언트 기술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C++ 뭐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웠었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최근으로 오면서 유니티라든지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도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되게 좋아졌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게임 개발자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게임 개발자라고 그러면은 코딩할 수 있는 기술보다도 얼만큼 크리에이티브하게 의논할 수 있고 얼만큼 그 실무자의 레벨에서 네.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재밌게 구현해낼 수 있는가 더 중요해진 거죠.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게임을 하나를 개발했다면 지금은 누구나 다 재밌는 게임을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여전히 저도 이제 개발자였는데 개발자가 이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 투자자 앞에 앉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런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잘 안 맞죠. 안 맞죠. 예, 게임 개발을 잘하시는 분의 캐릭터와 잘 안 맞는다. 그렇죠. 네. 예. 밖에 나가는 것도 싫은데 그렇죠. 거기다 투자자를 만나서 네네네. 피칭을 하는 거는 네. 이건 정말 뭐 나이트메어죠. 네. 피칭되게 만들기 이런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약간 개발자들한테 있어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자기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쉽게 알릴 수 있고 거기서 펀딩할 수 있다는 그런 그 흐름이 됐다는 거는 네. 너무나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뭐 스캠이 있는 그런 얘기도 네네.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프로젝트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만들어진다면은 개발자들한테는 게임 개발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러한 플랫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블록체인에서 펀드레이징 하는 것보다 저희 플랫폼은 게이머들이 모이는 플랫폼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 과연 재밌는지 없는지에 대한 보팅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네네. 모인 플랫폼이라고 네네. 생각하고 그 보팅이 된 게임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재밌는 포텐셜이 있는라는 얘기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을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저 입장에서는 쉽게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게임이 만들어졌다 서비스가 됐을 때 또 이제 내가 이제 두 번째 이게 어려운 점이 찾아오는데 만약에 펀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개발자인데 이거를 어디 나가서 마케팅하는 거는 정말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마케팅하는 사람들도 이게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플랫폼 안에서 이미 이제 옛날에 버팅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게임인지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는 다들 기다리다가 이제 게임을 하겠죠. 그러니까 마케팅도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일반적인 그 크립토커런시 마켓에서 나오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거를 막 그 보팅하고 뭐 그렇죠. 이게 좋다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을 수 있는 근거 정보냐면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플랫폼은 그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검증한 그 게임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 게임 프로젝트를 펀드레이징 한 것보다 훨씬 더 그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좋은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3단계에서 대표님이 지금 유메리움에서 꿈꾸고 있는 이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고 게임에 대한 게이머가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싶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거에 대한 어떤 의견은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진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 테니까 나한테 뭐 투자를 해줘. 그렇죠. 혹은 네가 가지고 있는 유메리움 토큰을 나에게 주면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겠다 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그 게이머들은 이미 그 게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게임이 나오거나 했을 때 충분히 뭐 더 열성적인 지지자가 되어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의 선순환을 이루겠다. 그래서 마치 뭐 크라우드 펀딩에 수수료가 없는 크라우드 펀딩인데 게다가 게임으로 타겟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유저도 있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도 해결이 되고 여러 그 게임이 그동안 그 게임을 새로 만들어내는 데 있었던 뭐 고질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그러면 이제 큰 생태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 게이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게이머들을 많이 모으기 위한 뭐 그동안 얘기도 해주셨지만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이머들을 많이 뭐 모으기 위한 어떤 방법, 노하우 혹은 뭐 유메리움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생태계라는 거는 좋은 컨텐츠가 있어야지 사실 사람이 모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또 힘을 발휘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측면은 이제 그런 좋은 컨텐츠가 들어오게끔 저희가 이번에 모금한 자금으로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자금을 충분히 다시 기여하겠다. 그렇죠. 모은 자금으로 물론 저희 뭐 플랫폼 개발이나 뭐 이런 데 여러 가지 사용을 하겠지만은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 이제 저희가 그 모은 금액 사용처를 보시면은 45%가 이제 그런 이제 45%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지어는 이제
그 게임 펀드를 만들어서 뭐 이제 저는 네트워크 일단 한국, 일본, 미국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펀드에 이제 각 나라별로 차출해서 펀드를 만들어서 심지어는 외부 전문가도 거기에 놓고 해서 이제 그런 게임들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는 저희 이제 플랫폼 올라오게끔 생태계 내로 들어오도록 좋은 게임을 들어오게 하면 유저들은 당연히 따라오니까. 따라오니까. 그래서 그러한 노력도 저희가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명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또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아는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함과 동시에 이제 유저들이 왔을 때 이용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유메리엄으로 보상을 해드리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유저들이 왔을 때 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아지니까요.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저를 더 모으기도 더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유저를 모을 거고요. 그게 충분한 사이즈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3단계에 해당하는 이제 아무나 다 프로젝트 서밋할 수 있는 그런 에코시스템. 그럼 경쟁력이 있고 나면은 완전 개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만든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서 아까 좋은 개발자나 사실 좋은 게이머 안에 좋은 게임 개발자도 있다는 거 너무 공감하고요. 사실 게임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합쳐진 하나의 종합 예술 같은 비즈니스고 거기에 이제 이 게임을 제작하거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특정이 있다는 거는 뭐 워낙 게임 업계에 가셨으니까 충분히 공감되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 게임을 개발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 안에서 펀드레이징을 해서 비용을 모은 상태가 되는데 실제로는 유메리움 토큰 혹은 코인을 받은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 개발할 때 그 토큰이나 코인을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일정 부분의 비용을 쓸 때만 그걸 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그거를 내부적으로 이제 게임을 개발하려는 어떤 개발자, 사용자들은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분들이 현금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래소나 이런 거래소에 이제 예를 들면 유메리움 토큰이 상장돼 있다라고 하면 뭐 현금화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사실은 저희도 이제 많은 업무들을 이제 이더리움이나 저희가 레이징한 이더리움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보상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은 그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팀원들도 유메리움으로 보상해가면서 그렇게 업무를 하실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게 거래소에 상장되고 나면 현금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뭐 현금처럼 사용하시는 뭐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유메리움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급여 대신에 유메리움을 줌으로써 그걸 이제 월급을 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거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유저나 게이머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운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다시 또 마케팅적으로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에도 쓰일 수 있을 테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유메리움 이 생태계 안에서는 아까 이 토큰 이코노미 할 때 토큰은 어떻게 한 개만 존재하나요? 뭐 두세 가지 종류가 있나요? 어떻게 작용하게 되나요? 저희가 한 개 토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미래에는 2개 이상의 토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항상 지난번에 만나 뵀을 때도 확답을 제가 못 드려서 뭐 죄송하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한 개 토큰으로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2개 토큰, 한 개 토큰 둘 다 장단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으로는 한 개 토큰으로 가져가고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한 개 토큰이 아니라 2개 토큰을 갔을 때는 분명히 이제 이 앞단에 있는 그 피아트과 그 이제 이 이코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토큰은 이제 블록체인 토큰이 아니라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토큰, 프라이빗 토큰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장점으로 가져가게 되는 그 수수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이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을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근데 그런 부분을 희생하고 싶지는 않은 게 굉장히 팀의 강한 이제 의지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고 그렇지만 이제 그랬을 때 단점은 이제 저희의 이제 유메리움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변동이 컸을 때에 대한 이게 이제 리스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뭐 가격 표시나 이제 실제 거래는 달러로 표시를 해주고 실제 이제 거래를 이루어질 때는 이제 그 당시 시세에 해당하는 유메리움을 바꿔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블록체인을 제일 잘 이용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게 현재 지금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일단 코인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그 변동성이라든지 활용성 부분을 잘 측정해서 뭐 기본적으로는 하나를 생각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뭐 2개 정도로 분화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아까 했어야 되는데 또 안 여쭤봤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을 쭉 나누다 보니 이 게임과 블록체인이 기본적으로 잘 맞을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을 사용함으로써 아까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충분히 설명해 주고 이해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 유메리움이 생각하는
그 블록체인에 어쨌거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록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고 이 내용들이 이 생태계에 되게 신뢰와 어떤 확신을 주는 게 돼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메리움 프로젝트에서는 블록체인에 어떤 것들을 뭐 공개하거나 기록하고 그런 것들이 생태계의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그 아주 간단한 부분은 이제 모든 거래, 그러니까 아이템을 거래하든지 뭐 또는 뭐 이렇게 보상을 받는지 모든 거래들이 다 스마트 컨트랙으로 다 이제 이루어질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 소스 코드의 소스 코드가 깃허브에 다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내가 뭘 했을 때 어떤 게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만 코드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이면 다 알 수 있겠고요. 그냥 신뢰감 있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지금 ICO 하고 있는 그 스마트 컨트랙도 다 지금 깃허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투자하시면은 이더리움을 투자하시면 바로 유메리움 받으세요. 그런 스마트 컨트롤 다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문제점은 이제 그 유저가 그 플랫폼에 돈을 내게 되면은 그걸 플랫폼들이 이제 걷어서 나중에 개발사한테 나눠주게 되는데 그렇게 된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중간자가 얼만큼 챙겨가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보다 많이 가져가고 그렇죠. 항상 싸우고 막 이제 이런 게 생기는데 저희는 뭐 모든 게 다 투명하니까 뭐 네가 더 많이 가져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돈을 지급하는 시기도 이제 중간자가 취해서 가져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개발사는 돈을 받는 걸 나중에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기간이 많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캐시플로우상으로는 바로 받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은 바로 받거든요. 유저가 돈 내면 그냥 그 비율에 따라서 바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든 거래들이 거기에 기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제 어떤 특정 게임에 대해서 이제 특정 아이템들 굉장히 가치가 있는 아이템은 저희가 이제 ERC721으로 이제 기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템을 어떤 사람이 구매를 했는데 그래서 되게 소장 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하죠. 희귀 아이템이거나 개별 가치가 있을 때는 ERC721로 기록을 해서 별도의 가치를 그걸 이제 다른 사람이 트랜잭션해서 이제 갈 때는 그게 이제 ERC20에 다 이제 그러니까 ERC721에 다 기록이 돼서 이제 그래서 대표님 얼굴이 새겨진 그 게임 캐릭터가 있다고 치면은 그걸 제가 소장하고 있다가 그걸 이제 다른 분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인기가 급락하면 그 ERC721에서 급락할 거고 혹은 급등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그런 것도 이제 기록을 할 거고 그건 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기존의 그런 희귀 아이템들은 거래가 이제 그 제3시장에서 많이 거래가 되는데 개발사들은 그게 거래가 돼도 하나도 이익을 못 취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걸 블록체인에 올리게 되면은 그게 거래가 됐을 때 개발사들은 계속 롱테일로 그 매출을 얻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뭐 오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사실 일전에 쫄투에 출연하셔서 매우 초창기에 어떻게 맛보기로 얘기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오늘 말씀들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뭐 얘기들은 쭉 듣다 보니 많이 머릿속이 정리되고 유메리움이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구나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가 보통 ICO를 하고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백서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중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뭐 또 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함께 하고 있는 뭐 어드바이저라든지 파트너사 이런 데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 유메리움 팀에 대해서 어떤 뭐 어필하실 수 있는 장점이나 어떤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지난번에 대표님 뵀을 때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지금은 이제 저희 윤승환 씨라는 분이 저희 회사에 조인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전 회사를 창업했을 때 그 인플로이 넘버 1였던 분이시고 4번 1번이셨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표님을 제치고 4번 1번 하셨는데. 저는 0번이고요. 0번이고요. 영구 결번이시군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스탠포드가 아니라 그 샌프란시스코 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이제 저희 회사 인턴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저희가 회사를 매각할 타이밍에는 저희 회사 대표까지 하셨어요. 제가 나간 다음에 그런 이제 분이시고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하고는 저하고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카밤이라는 회사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일하셨었는데 그분이 저희 회사에 이제 한 달 반 정도에 조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는 거의 뭐 이제 한 14년 정도 호흡을 맞춘 분이죠. 근데 그리고 저는 이제 특성이 계속 앞으로 나가고 이제 이분은 제가 이제 챙겨주는 그렇죠. 그런 합이 잘 맞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회사를 조인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막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채은님이라고 최근에 조인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굉장히 그 PR이나 소셜 네트워킹 이런 부분에 강한 마케팅이나 어필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 강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히 한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파트너 회사가 있지만 데디케이트돼서 저희 회사 사람이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분이 상주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활동들을 이제 많이 할 거예요. 그럼 뭐 한국도 지사 개념으로 아예 두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은 지사는 아닌데 이제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이제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기본적인 뭐 기술 멤버들이나 뭐 사업 멤버들 이런 멤버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도 이제 저희가 개발팀도 미국에 있고 저희가 이제 사업 부분도 미국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른 프로젝트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저희가 이제 그 파트너, 그러니까 저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관련 회사가 이제 그 블록체인 그 거래소 사업을 하고 있는 XRL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직 이제 이 비디오가 나갈 타이밍에는 이제 어나운스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LA에 있는 ICO 와치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ICO 프로젝트들 또는 이제 크립토 커런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급등락하거나 새로운 거래소가 상장이 됐을 때 자동적으로 알림을 알려주는 그런 알람 서비스인데 이제 그 회사도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파트너가 돼서 저희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 회사의 칩 그로스 오피서라고 이제 한국말로 뭘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성장을 담당하고 계시군요. 그렇죠. 제가 키우는 이런 회사랑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메인은 유메리엄이라는 이제 게임 플랫폼인데 이제 거래소 그리고 이제 마케팅 툴들 저희가 안에 끼고 가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회사 하나의 프로젝트 하는 회사보다는 많은 정보들, 많은 그 역량들을 가지고 가시는 그런 부분이 생긴 부분입니다. 네, 그럼 정리해 보면 어쨌거나 팀에 대해서는 원래 기본적으로 그 역량 있는 뭐 개발이나 기획팀 멤버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핵심 멤버들이 더 속속 관여하면서 탄탄한 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뭐 팀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백서나 이런 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제가 파트너사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파트너사는 그 유메리움 이 생태계를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크립토에서는 거래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이미 파트너사 혹은 이제 대표님이 직접 그 관계하시면서 있는 회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또 뭐 파트너사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뭐 한국에 있는 그 뭐 VR 관련해서는 또 파트너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파트너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게 유메리움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봤을 때는 VR 플러스라는 저희 내부의 그 아케이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랭커 PC라는 그 PC방이 있는데 근데 이 랭커 PC라는 PC방을 하시는 대표분이 그 원래 그 PC방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한국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분 이름을 제가 지금 까먹네. 김재철 이사님. 김재철 이사님이시고 갑자기 생각나셨군요. 이제 생각났습니다. 이분이 샹떼 PC방이라는 샹떼 PC방 꽤 브랜드화된 그렇죠. 그 부분의 창업자이신 분이셨어요. 그 매각하고 이제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PC방 쪽에서는 아주 인맥이 좋으시대 한국에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가 준비가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력이 가능하신. 그러면 이제 PC방이나 아까 VR에 관련된 콘텐츠를 한국 오프라인에 이제 뿌리는 거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준비된 협력사들이 되어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제가 한국만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 VR 점킷이라든지 컨트롤 V라든지 아마 한국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데 이 네이밍이실 텐데 그런 부분 파트너들도 돼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다이 남코랑 그 VR 존이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 제일 큰 아케이드 게임을 저희가 이미 낸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도 저희가 있겠고.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한 3단계 중에 1단계에 그 속하는 VR 관련된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유메리움 이 프로젝트에서 런칭하고 확산시킬 때 뭐 한국 포함해서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다양한 VR 관련된 뭐 오프라인 파트너사들 혹은 협력할 수 있는 회사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런 회사들을 지금 같이 일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 백서에랑은 다 언급이 돼 있으시겠죠?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은데 대부분 로고만 들어가 있긴 한데 백서에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뭐 일정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홍보나 마케팅 담당한 아주 좋은 분이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그분이 뭐 예를 들면 주간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거나 뭐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사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게 보통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새로 시작되는 거고 하다 보니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뭐 투자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어떤 개인 이 블록체인 관련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드바이저나 투자사 관점에서 좀 어필해 주실 만한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드바이저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저희 프로젝트에 제일 많이 영향을 주신 분은 이제 미치누라고 하는 그 테타라는 그 프로젝트를 이제 이미 지금 하고 계시고 ICO도 끝냈고 이미 바이낸스까지 상장까지
끝낸 분이 이제 일본 분이신가요? 아니면 미국 분이세요. 미국 분이시고요. 네. 스탠포드 나오고 MIT 나온 굉장히 그 미국에서는 엘리트 코스를 받으신 그러면 그분이 아예 이미 블록체인 이 비즈니스 ICO를 직접 진행하신 적이 있으신 그렇죠. 거고요? 네, 그분이 12월 달에 하셨고요. 어떤 분야의 뭐 ICO를 진행하셨는지? 그분은 이제 그 비디오 스트리밍 쪽 ICO. 네, 관련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4월 달 정도에 한번 어나운스를 하긴 했는데 이제 그분하고 저희하고 이제 파트너가 돼가지고 그분이 저희 투자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네이티브 토큰 개발하실 때 이미 여기는 네이티브 토큰 개발이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파트너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는 게임 플레이에 대한 게 메인인데 플레이 이제 요즘에는 다 비디오 유튜브나 이런 걸로 게임을 접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어드바이저로 참여하고 계시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율은 그분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거래소 쪽을 쪽을 봤을 때는 이제 히로세 사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계신데 비트뱅크 대표님이시죠. 이분은 이제 비트뱅크는 그 한국 분들이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거래소이고요. 그리고 그 히로세 사장님은 일본의 이제 그 가상통화 협회라는 게 지난달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부회장님 하고 계시고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이제 노무라 증권이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뭘까요? 그렇죠. 뭐 대신증권 아니면 좀 더 커야 되나 무슨 꽤 큰 증권사죠. 노무라 증권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리포트가 늘 거기서 나오기 항상 때문에 나오는 그 큰 회사인데 거기에 계시다가 IT 회사에 계셔서 GMO라는 저랑은 뭐 10년 이상 알고 지낸 분이신데 이제 그 비트뱅크 대표님이셔서 그런 이제 거래소의 어떤 에코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마켓 상황이라든지 소개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뭐 어드바이저 몇 면을 말씀을 들어보니 거의 대표님과의 지인이거나 뭔가 그동안 했었던 사업적인 부분들의 역량이 많이 발휘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저랑은 뭐 최소한 5년 이상 알고 있는 분들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럼 혹시 그 뭐 약간 투자사의 관점 이런 부분에서도 혹시 언급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희 투자사의 특징은 이제 저희가 그 글로벌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지역별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특징이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후 대표님이 계셨던 코그니티브에서 저희가 투자를 받았고요. 그렇게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A라는 일본에서 게임 회사로서는 거의 제일 큰 회사죠.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네시아 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에이전트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IT 기업에서는 제일 큰 회사의 그 투자 담당 그 CEO를 하시던 분이 창업한 분이신데 거기서 투자를 저희가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HTC라는 그러니까 VR 단말기로는 제일 좋은 단말기를 만드시는 그 회사에 투자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 그 스티브 잡스 위망이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앤더슨 호로이츠라는 뭐 실리콘밸리 가장 큰 회사죠. 그런 데도 들어가 있는 데서 저희가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크립토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브리지링크라고 하는 기반은 런던에 있지만 이제 그 파트너들이 중국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투자를 받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완전히 글로벌하게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저희가 그거는 확실히 좀 명확히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유메리움 프로젝트 자체에 이미 투자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근간이 되는 원래 하셨던 VR 관련된 게임 회사에 일단 투자를 하시고 관계가 되신 건가요? 그분들 중에 지금 말씀드린 분들 전부는 이제 그 VR 그 사업에 다 투자하신 분들이고 그렇죠. 그러실 것 같은데. 크립토 쪽에는 그 중에서 이제 일부 그 회사들이 투자를 하셨어요. 매크로라든지 브리징크라든지 이런 거 투자를 하셨고 일부 투자를 하셨고 직관적으로는 이제 관여가 돼 있다. 그렇죠. 다 도움 주시고. 그 어쨌거나 대표님이 그 한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다양한 게임 사업을 하시기도 했고 또 성공도 하셨고 그때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가 이걸 기반으로 지금 유메리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데 하시면서 사실 블록체인 비즈니스나 블록체인 사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초창기이고 게임 산업은 그래도 그동안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뭐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뭐 미래 혹은 그다음 게임 비즈니스와 함께 연동했을 때에 뭐 유메리움도 포함이겠지만 어떤 뭐 장점이 있고 앞으로의 세상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물론 이제 확신이 있으시니까 이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겠지만 뭐 블록체인 비즈니스 혹은 뭐 게임 비즈니스와의 연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블록체인 그의 기술 자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미래 잠재력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코어를 들어갔을 때는 저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들을 그래서 대표님이랑 저랑 어떤 비즈니스적인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계약서를 써가지고 내용을 써서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는데 게다가 아다르고 어다르면 나중에 또 틀려지는 경우도 있고 뭐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코딩화 시켜서 이제 그냥
저희가 버튼 누르면 다 하는 식으로 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과 사람과의 거래 혁명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본 근간이 되는 그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단지 이제 그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일부 코인들이 급등락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관심이 가지는 부분은 좀 걱정이 좀 있죠. 가격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은 굉장히 깊은 부분이 있고, 그거는 활용할 부분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그게 뭐 이제 게임이 됐던 뭐 부동산이 됐던 모든 간에 이용될 수 있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어떤 레볼루션은 그러니까 주로 어덜트 인더스트리라든지 게임 인더스트리가 사실은 제일 빨리 그렇죠. 뭐 성인이나 게임 늘 화두죠. 그렇죠. 그럴 수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는 게임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그 기술을 이제 빨리 저희가 도입을 해서 이제 잘 이코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그런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유저들도 이제 이걸 통해서 보상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내지 않고 그렇게 기술을 차곡차곡 쌓아가서 소비를 해나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 블록체인 자체도 인식도 좋아질 거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인 뭐 미래 예측 전망까지 다 해주셨는데요. 뭐 하여튼 저희가 지금 거의 뭐 한 50분 이상 시간 동안 1시간 정도 가까이 충분히 이제 유메리움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뭐 촬영하시면서 뭐 전반적인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유메리움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는 뭐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홍준 대표님하고는 제가 이휴 대표님 통해서 알게 됐고, 지난번에 쫄트하면서 인연을 맺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유메리움이라는 프로젝트는 저희가 뭐 단순하게 오늘날에 이 급등락하는 그 마켓 때문에 저희 뭘 해보려는 건 아니고 롱텀으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그리고 저랑 저희 팀들은 그런 걸 했던 경험도 많이 있고 또 글로벌하게 많은 그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할 그럴 각오가 돼 있으니까 많이 믿어주시고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블록체인 관련된 새로운 프로젝트나 ICO 관련된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첫 시간을 마련해서 유메리움 정직한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다양한 인사이트 있는 말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고 본인의 뭐 투자적 관점이든 아니면 블록체인 이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고요. 앞으로 또 이런 좋은 시간이 있으면 앞으로 또 모시고 앞으로 또 유메리움 프로젝트 어떻게 되는지 저희 모두 다 같이 열심히 지켜보고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